네, 안녕하세요. 2022년 2월 22일 장 마감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1.35% 하락을 했고요. 수급은 개인 매수, 외국인 기관 매도입니다. 개인은 돈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83% 하락을 했고요. 상승 반등을 주다가 밑으로 표 꺼지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요. 개인 135억 매수, 기관 295억 매수, 연기금이 좀 들어왔죠. 그 다음에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세적으로 보면 큰 하락, 다시 하락, 반등 주다가 그 반등의 추세를 오늘 살짝 무너뜨리는 그런 추세가 나왔고요. 자, 코스피는 마찬가지죠. 하락. 그 다음에 코스닥처럼 하락은 하진 않았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추세는 덜 나오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밑으로 조금 하락을 하는 그런 추세죠. 길게 보면 이런 추세입니다. 여기서 횡보를 하든 반등을 하든 아니면 밑으로 떨어지든 뭐 당연히 주식은 그렇겠지만 뭐 일단 상황은 그렇고요. 현재 유럽 증시를 보게 되면 거의 다 아까는 하락폭이 좀 더 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살짝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주네요. 자, 뭐 이 정도. 그다음에 어떠냐? 러시아를 한번 볼까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하락폭을 조금 줄이는 모습 나왔고요. 미 선물도 아까 마이너스 폭이 좀 컸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폭을 많이 줄였어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은 뭐 계속 상승 중이고요. 우리나라 환율은 뭐 그래도 이 힘든 시기에 좀 줄어드는, 좀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이슈야 뭐 다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위기 고조, 세계 경제 영향은 뭐 그러는데 요거를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면 결국 문제는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제일 중요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 뭐 이런 얘기는 제가 제 채널에서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전에 거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나올 이슈들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머릿속에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슈를 그 다음에 그걸 해결하기 위한 금리 인상과 긴축의 시기 혹은 강도를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이런 기사를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요것도 한번 보세요. 요거 한번 키워드 검색해서 한번 보시고요. 여기 보면 푸틴 우크라이나로 군 진입 명령 연준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하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외교적인 충격 또 정치적인 충격 군사적인 충격이 있으면 아무래도 시장에 오는 충격이 너무 세지기 때문에 금리 인상 횟수를 조정한다라는 얘기가 있는 속도를 조절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 8번에서 7번에서 6번으로 낮춰지든 8번에서 6번으로 낮춰지든 간에 중요한 건 적정 금리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속도가 빠르고 짧게 될 건지 그러면 강도는 더 깊어지겠죠. 예. 어쨌든 기준금리를 가야 되는데 그걸 짧게 해버리면 오히려 강도는 더 깊어질 수 있다. 그럼 그 강도 깊어지는 걸 얘네들이 뭘로 메꿀 것이냐. 이건 우리가 좀 관찰을 해보면서 이거 외교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봐야겠죠. WTI 차트는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쭉 올라줬어요. 올라주고 지금 윗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이고 이거는 유럽장도 요 윗꼬리 때문에 조금 안정이 되겠죠. 5분 봉상으로 보면 좀 떨어지는 상태고요. 런던 가스 오일도 마찬가지예요. 일봉으로 보면 쭉 상승하는 그런 추세였고 오늘 고점 돌파를 하다가 고점 돌파는 실패를 다행히 고점 돌파는 실패하고 지금 이렇게 조정을 주는 상황인데요. 이것도 새벽에 간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봐야겠죠. 11시 반쯤 되면 미국장이 열리고 바이든 형님도 이제 잠에서 깨서 이것저것 보실 거고요. 우리나라 한 정오쯤 되면 그때 왜 이슈들이 좀 많이 터지냐면 새벽에 키예프나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 낮쯤이 걔네 새벽이에요. 그럼 그때쯤부터 뭐 박격포를 쏘든 미사일을 쏘든 뭘 하든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푸틴 형님이 일어나셔서 이것저것 결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외무부 장관 뭐 말 뱉고 뭐 유럽의 뭐 각 나라의 총리들 대통령들 말 뱉고 이러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죠. 그래서 새벽에는 조금 그러니까 우리 밤중에는 조금 반등을 주다가 새벽쯤에 다시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수는 WTI는
이런 원재지들은 반대로 새벽에는 조금 밤에는 조금 조정을 주다가 새벽 즈음에 러시아 쪽이나 우크라이나 쪽에서 어떤 이슈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반등을 주던가 아니면 안정을 찾던가 하겠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밑꼬리를 다는데 뭐 비트코인 가자 뭐 하자 이런 분들도 많은데 저는 여전히 하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비트코인이 뭐 안전자산이니 뭐 투자자산이니 이래가지고 뭐 금을 대체한다 이런 얘기도 막 있었잖아요. 근데 금값이랑 반대로 가고 있어요. 상승 종목을 보는 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GSE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쳤죠. 제가 보유하고 있고 저는 비중을 좀 줄인 상태예요. 상한가에 지금 일부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뭐 보지 않는 종목이긴 한데 저는 그 패스로 돼 있거든요. 이스타아시아 홀딩스가 유상증자 했다는 소식이 있어서 상한가를 갔고요. 알파홀딩스가 한송네오텍을 인수한 경영권 인수를 한다고 해서 상한가를 갔어요. 알파홀딩스가요. 저는 한송네오텍이 그 LTO 배터리 개발 그것 때문에 어저께 시간에 좋은 줄 알았더니 뭐 이런 이슈가 있었네요. 저는 알지도 못했었는데 시간에 들어간 사람은 도대체 뭘 알고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되게 신기하죠. 자, 대성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천연가스 관련주로 해서 올랐고요. 저도 요 고가권에서 매수를 하고 일부 남겨오는 상태입니다. 내일 조정이거나 GSE나 얘도 마찬가지로 내일 조정이면 뭐 또 들어갈 수 있을지는 뭐 정세를 봐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해야겠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바이든이랑 푸틴이랑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랑 협상할 때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랑 협상할 때도 장관급이 가서 해온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장관끼리 만나가지고 저기 우리 결혼해도 될까요? 집에 가서 물어봤는데 안 돼.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가 안 된대라고 계속 해왔거든요. 그리고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외교 정책을 실패를 하고 있잖아요. 뭐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뭐 손만 대면 뭐 내전 터지고 뭐 이렇게 잘 안 돼서 바이든의 외교력도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서 되게 신중하고 아마 강하게 나갈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좋았던 테마 중에 자전거 테마가 있었죠. 그다음 자전거 테마로 NSN 갔었고요. 최근에 자전거 뭐 알톤 스포츠가 있죠. 최근에 뭐 좋은 모습 보였다가 오늘은 이거보다 좀 덜 갔고요. 삼천리 자전거도 있었고 얘도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NSN은 그 와중에 상한가를 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도 오늘 얘는 솔직히 고가에 못 팔았어요. 근데 미래생명자원도 그 비중을 좀 줄여놓은 상태고요. 저는 솔직히 오늘 좀 계속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원자재랑 인플레이션 위주로 그리고 이 전쟁 위주로 지금 포트를 많이 짜놔서 저는 오늘 조금 다른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좀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혼자 먹은 거 아니에요. 계속 그렇다고 말씀을 드려왔고 관심 종목도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고 여기도 요 정도 가격 5,700원대의 매수가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뭐 요 이슈로 갔었죠. 계속 그 이슈죠. 뭐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너비스도 원유 관련주죠. 저는 얘는 지금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줌인터넷 얘는 실적이 좋았다라고 하는데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 들어온 정도예요. 그리고 줌인터넷까지 했죠. 그 다음에 바이오 이건 전 바이오 FDNC 신규 상장주예요. 이건 뭐 분석이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한국석유도 오늘 비중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요걸 좀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밑에서 일부 매도를 하고요. 다시 밑에서 조금 잡았어요. 그래서 원유랑 가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봐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신중하게 해야겠죠. 부광약품도 오늘 많이 올랐는데 OCI가 부광약품의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 뭐 이런 소식으로 해서 오늘 상승폭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말씀드려왔던 팜스토리도 요 정도 가격 제시해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사실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때부터 계속 얘기한 종목이고 한번 올랐다가 떨어져서 실망하신 분도 있었을 텐데 곡물이랑 원유, 가스 관련주들은 계속 보시라고 말씀을 쭉 드려왔었습니다. 자, 원풍물산. 전 얘가 왜 요즘 오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환기 종목이기도 하고요. 실적이 개선이 있나 모르겠네요. 실적 개선이 있나 볼까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적자 지속인데요. 위험한 종목이죠. 아주. 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진입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효성 OMB 같은 경우에는 비료주죠. 오늘 시세를 쭉 줬다가 조금 빠졌는데요. 비료, 사료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흥구석유는 좀 오늘 다 털었어요. 얘는 대장은 아닌 것 같고, 대장으로 갈 거면 차라리 한국석유랑 중앙에너비스로 몰자고 해서 이 비중을 다 털었고요. 가격 전략 딱 요때 제시해드렸죠. 아주 바닥에서 살 수 있었을 텐데 문제는 이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다는 거. 그래서 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뭐 ETN, ETF 뭐 이런 거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상승 종목 체크는 짧게 줬고요. 그 다음에 제 관심 종목들 리뷰하겠습니다. 관심 종목이 사실은 저는 좀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 어저께 얘기한 것들 핑크색으로 표시를 해놨거든요. 뭐 이렇게 또 숨기긴. 뭐 이렇게 있는데요. 뭐 벤처 투자들도 있고 뭐 기타 그렇게 돼가지고 보면서 괜찮을 만한 애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괜찮았던 애들도 있고 아닌 애들도 있었네요. 일단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애들 GSE 상한가 먹었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자, 대성에너지도 오늘 중간에 들어가서 상한가에 조금 모자랐죠. 근데 시간 내에서 마저 올려주더라고요. 자, 한국석유도 비중 조금 남겨놨고 재진입 조금 했고 흥구석유는 다 털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SGC 에너지를 말씀드렸었는데 이때 진입해서 이때 손절을 보자. 그런데 실적이 좋으니까 조금 더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61선 정도로 손절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오늘 손절하셨으면은 손절하신 다음에 밑에서 다시 차근차근 잡아가도 될 만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원시스는 중장기로 말씀드린 종목이죠. 그래서 오늘 뭐 1.4% 정도 떨어졌는데 이거는 원전 관련주, 핵융합 관련주라서 장래성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태양광도 하고요, GTX 철도 이런 것도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대원전선은 2055원 요거 진입가를 드렸는데 진입가를 톡 찍고 위로 올렸어요. 그런데 이런 추세면은 내일 살짝 조정 줬다 갈 수도 있거든요. 1975원을 마지막으로 보시고 요때 마지막 매수를 하시던 이때 손절을 하시던 요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매수가를 조금 주긴 줬는데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근데 윤석열 관련주인데 윤석열의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게 나오면서 좀 조정이긴 해요. 자,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도 요 가격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렇게 내리고 다시 올려줄지 일단 요 상승 추세는 아직은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 조금 더 보셔도 되고 아니면 자르셔도 되고요.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손절을 좀 어저께는 짧게 드린 종목들이 많았죠. 자, 미래생명자원. 미래생명자원도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저께는 좀 내려오면 잡으시라고 했는데 매수가를 안 줬어요. 매수가를 안 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랬지만 이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걸 갖다가 제가 장중에 같이 할 수 있으면 장중에 제가 이렇게 카톡이라던가 아니면 방송이라던가 이런 걸 한다면 지금 정도는 지금 시황이 이렇고 이슈가 이러니까 따라 붙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각자 따로따로 하는 거니까 그런 말씀을 못 드려서 조금 안타깝네요. 자, 사조동화원은 사료주죠. 이것도 매수가를 이렇게 드렸는데 조금 조정을 주더니 241선을 딛고 올려줬어요. 이거 조금 아깝게 못 잡은 케이스가 될 수 있겠네요. 오늘 또 시간외를 보니까 또 나름대로 괜찮더라고요. 2.33%라서 저는 좀 잡았거든요. 좀 매수를 해놓은 상태인데 현대사료랑 한일사료도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사료주인데 현대사료랑 한일사료도 현대사료는 안타깝게 매수가를 안 줬어요. 그런데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를 줬거든요. 어저께 찍어드린 5일선 매수가를 줬는데 시간에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일도 곡물 이슈는 지속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현대사료는
상한가는 못 치고 한 시간에 7% 정도 올라줬고요. 그 다음에 같은 사료주였던 사조 동아원도 조금 올라줬는데 저는 하필이면 이걸 잡았다는 거 안타깝습니다. 오늘 장중에서는 얘가 제일 낫었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니까 맨 처음부터 말씀드린 현대사료가 더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자, 이지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를 어저께 이렇게 드렸죠. 매수가 딱 주고 딱 밑꼬리를 달았는데 시간에서 살짝 올라가는 모습. 내일 만약에 저기 그 밥을 안 먹었더니 꼬르륵 소리가 나가지고 내일 만약에 식량주들, 곡물주들이 괜찮다면 어저께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잡은 다음에 위에 이평대에서 순차적으로 매도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팜스토리도 오늘 시세를 줬죠. 근데 이거 어저께도 이때쯤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깝지만 그 가격을 안 줬어요. 최대 주주가 이지홀딩스죠. 그래서 얘가 시세를 주면 이지홀딩스도 잘 갈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자, 그리고 흥국 F&B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매수가를 줬어요. 내일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61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중에 깨는도 손절해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종가에 이 가격을 지키느냐 마느냐를 주로 많이 봐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CJ 프레시웨이는 이 정도의 매수하시라, 조금 기다리시라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냥 옆으로 횡보했어요. 횡보하고 내일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는데 요 자리가 약간 부담스러우면 이렇게 21선이 올라오잖아요. 이 21선에서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사료, 한일사료는 말씀드렸고요. 율촌화학이라고 농심에서 나오는 제품들의 포장재인데 61선 살짝 안 줬거든요. 살짝 안 줬는데 이걸 기다리셔도 되고 뭐 살짝 위에서 다시 도전하셔도 될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손절은 짧게 이 정도로 잡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내일도 시장이 안 좋으면, 만약에 반등을 못하면 좀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드렸던 한일 단조도 가격을 안 줬어요. 저는 요 밑꼬리를 잡기는 했는데 이게 또 방산 테마잖아요. 그래서 이 방산 테마를 보는 제 관점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뭐 중국 참전, 북한은 어쩔 수 없이 중국이랑 러시아 말을 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러시아가 꼭두각시로 도발을 시킬 수도 있지 않나 해서 한일 단조를 넣었고요. 비슷한 개념으로 LIG 넥스원을 줬는데 LIG 넥스원 오늘 매수가를 줬어요. 근데 손절가를 요거를 지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봐도 되긴 할 것 같거든요. 121선. 121선을 계속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온 종목이에요. LIG 넥스원은. 그리고 요 거래량 많이 터진 자리, 이 자리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매물도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또 피곤해질 수 있으니까 요걸 손절을 잡으셔도 되고 121선을 손절로 칼같이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휴니드는 오늘 매수가를 안 줬어요. 그런데 뭐 좀 기다리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방산 테마가 꼭 메인 테마는 아니니까 낙폭을 좀 주면은 뭐 21선 조금 이 정도로 올라 있으면 21선을 노려봐도 되겠죠. 이런 정도로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휴니드였어요. 그다음에 대창도 구리 관련주인데요. 보시면 딱 매수가를 주고 반등을 줬어요. 원자재 관련주라서 나쁘지는 않게는 보고 있습니다만 이전에 매물이 있는 것도 맞지만 여기에 매집봉이 하나 있죠.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좋은 추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트렌드에 맞는 인플레이션 원자재 관련주입니다.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를 안 줬어요. 매수가를 안 줬는데 좀 더 내려오면 도전해봐도 될 것 같고요. 이것도 21선 대응. 저는 파란색이 21선이거든요. 21선 대응하셔도 될 것 같고요. 조일알루미늄이나 사마알루미늄도 원자재 이슈가 있는데 문제는 이전에 약간 먼저 선반영이 돼 있는 너무 그 홍준표 관련주로 너무 오른 그런 게 있어서 근데 좀 추세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내려오면 조금씩 모아가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거 1분 남았네요. 뭐 파라다이스 매수가 좋고요. 대한항공 매수가 좋습니다. 제주항공 매수가 살짝 안 줬는데요. 누를 때 잡아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아시아나항공도 매수가를 줬어요. 클래시스도 매수가를 주고 위로 톡 올랐습니다. 자, NI스틸 매수가 줬고요. 문배철강도 매수가를 줬습니다. 대한제강
얘는 올라서 내려오는 걸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동양 유에스텍도 매수가를 줬습니다. 시간 외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네요. 자, 대창스틸. 예, 대창스틸은 제가 매수가를 안 들었나 보네요. 한일청강 매수가 안 줬고요. 휴스틸 매수가 좋습니다. 티플렉스 매수가 안 주고 살짝 올랐어요. 자, 일단 이렇고요. 내일도 장이 힘들 수도 있으니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자, 내일 뵙겠습니다.